안녕하세요. 새내기 교사로 첫 발령. 설레는 마음도 크겠지만 긴장도 많이 되실 텐데요. 오늘 저희가 같이 살펴볼 자료들은 바로 이겁니다. 당신이 학교라는 새로운 사회에서 관리자나 동료 교사들과 어떻게 좀 원만하게 관계를 맺을지, 그리고 혹시 생길지도 모를 갈등은 또 어떻게 지혜롭게 풀어갈 수 있을지, 거기에 대한 이야기들이에요. 네, 맞아요. 자료들을 쭉 보니까요. 신규 선생님들이 의외로 그 업무 자체의 어려움, 그거보다는 사람 관계에서 스트레스를 훨씬 더 많이 받는다고 그렇게 공통적으로 나오더라고요. 뭐 예를 들면 S초등학교 김 선생님 사례 같은 거 있잖아요. 주변에서는 막 기대하고 칭찬하는데 그게 정작 본인에겐 부담이 되고 또 동료들하고는 뭔가 좀 미묘하게 거리감이 느껴지고 네, 그런 어려움들이 생각보다 꽤 있다는 거죠. 아, 정말 그럴 수 있겠네요. 그래서 오늘 이런 어려움들을 좀 잘 넘어설 수 있게 즐거운 교직 생활을 시작하는 데 도움이 될 만한 그런 핵심들을 좀 짚어보려고 합니다. 네, 관계의 기본은 뭐니 뭐니 해도 소통일 텐데 자료에서 보니까 기본적으로 경청을 엄청 강조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글쎄 말처럼 쉬울까요? 특히 신입교사 입장에서는 내 의견도 좀 말하고 싶고 긴장하면 상대방 말이 귀에 잘 안 들어올 수도 있잖아요. 그거 정말 중요한 포인트예요. 그래서 자료에서도 그냥 듣는 게 아니라 상대방 말을 끝까지 듣고 이해하려는 자세, 그러니까 내 생각이나 판단은 아주 잠깐 멈추는 연습이 필요하다, 이렇게 강조하는 거죠. 아, 내 생각은 잠시 멈추는 연습. 네. 그리고 나서는 내 감정을 좀 알아차리는 거. 대화하다 보면 갑자기 울컥거나 좀 당황스러울 때 있잖아요. 네, 있죠. 그럴 때 바로 딱 반응하기보다 내가 지금 왜 이러지? 하고 잠깐 숨 고르는 거예요. 그게 중요해요. 그래야 내 진짜 마음, 진심을 좀 차분하게 전달할 수 있거든요. 아하, 그러니까 일단 잘 듣고 내 감정 상태를 먼저 파악하고 그 다음에 진심을 말하는 거군요. 이 세 단계. 근데 조금 더 복잡한 상황도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뭔가 좀 부탁해야 하거나 아니면 좀 불편한 이야기를 꺼내야 할 때.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료에 비폭력 대화라고 NBC 그게 나오던데요. 아, 네네. 비폭력 대화. 그게 정말 유용한 도구가 될 수 있어요. 특히 학교는 아무래도 좀 위계가 있다 보니까 서로 존중하면서 합의점을 찾아갈 때 상당히 도움이 되죠. 핵심은 네 단계인데요. 첫째는 상대를 평가하거나 비난하지 않고 그냥 내가 관찰한 사실만 객관적으로요.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상황에서 내가 느낀 느낌, 그러니까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는 거죠. 네 탓이야, 이게 아니라 나는 이래서 속상하다, 나는 좀 당황스럽다, 이렇게요. 내 감정인 거죠. 내 감정. 그렇죠. 세 번째는 내 감정이 도대체 나의 어떤 욕구에서 비롯됐는지, 내가 뭘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그게 채워지지 않아서 이런 감정이 드는지 그걸 파악해서 말하는 거예요. 아, 욕구요? 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단계는 그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상대방에게 구체적으로 뭘 해줬으면 좋겠는지 부탁하는 거죠. 명령이 아니라요. 이렇게 해주시면 좋겠다 하고요. 관찰, 느낌, 욕구, 부탁. 아, 듣고 보니까 굉장히 이상적인 대화법 같은데 이게 실제 학교 현장에서 특히 선배 선생님이나 관리자분들께 이렇게까지 솔직하게 내 욕구를 다 드러내면서 말하는 게 가능할까요? 좀 걱정도 되는데요. 아유, 현실적인 어려움이 왜 없겠어요. 당연히 있죠. 그래서 자료에서도 이게 꾸준한 연습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해요. 근데 중요한 건 이거예요. 당장은 좀 어색하고 어려울 수 있어도 이런 식으로 소통하려고 노력하는 것 자체가 오해를 줄이고 길게 봤을 때 신뢰를 쌓는다는 거죠. 사소한 오해 같은 게 막 쌓여서 나중에 관계가 틀어지는 것보다는 훨씬 낫지 않겠어요? 그렇겠네요. 오해가 쌓이는 것보단. 네. 그리고 이런 대화 기술 말고도 자료에서는 아주 구체적인 행동 지침들도 이야기하고 있어요. 아, 맞아요. 생각났어요. 예를 들면 먼저 인사하기. 이거 되게 당연해 보이는데 이게 그렇게 중요한가요? 네, 그럼요. 생각보다 훨씬 큰 힘을 가져요. 내가 먼저 마음을 연다는 신호니까요. 그리고 또 신규 교사라고 너무 주눅들지 말고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좀 적극적으로 정보를 공유하고 반대로 경력 선생님들 조언은 귀 기울여 듣는 열린 자세, 이것도 중요하고요. 혼자서 막 끙끙 앓지 말고 어려운 일은 도움 요청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하고요. 도움 요청이요?
네. 그리고 이거 중요해요. 특정 동료나 아니면 또래끼리만 너무 뭉쳐 다니는 거, 그거는 좀 피하는 게 좋다고 하더라고요. 아, 왜죠? 좀 두루두루 어울려야 편견 같은 것도 안 생기고 나중에 협력하기도 좋다는 거죠. 험담은 뭐 말할 것도 없이 절대 금물이고요. 그런 분위기는 그냥 피하는 게 상책이죠. 그렇군요. 근데 이렇게 관계를 잘 맺으려고 노력을 해도 사실 갈등이 전혀 없을 수는 없잖아요. 자료 보니까 학교 안에서 생기는 갈등 원인도 참 다양하던데요. 신규 교사 입장에서는 특히 어떤 갈등을 좀 미리 알고 조심하면 좋을까요? 아무래도 초반에는 그 업무 분장 문제, 이게 좀 크게 와닿을 수 있어요. 왜 누구는 너무 편한 것 같고 누구는 일만 잔뜩 하는 것 같고 그럴 때 갈등이 생기기 쉽죠. 또 교장 선생님의 독단적인 결정이라든지 행정 업무가 너무 과도하다든지 뭐 승진이나 담임 배정 같은 인사 문제도 있고요. 학생 지도 관련해서 다른 선생님과 의견 충돌이 있을 수도 있고요. 원인이 참 많아요. 와, 정말 다양하네요. 업무 분장 같은 건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자료에서는 좀 시스템적인 접근을 제안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뭐 경력이나 육아 여부 같은 걸 고려한 합리적인 기준을 만들자. 아니면 업무를 주기적으로 바꾸는 순환보직을 도입하자. 좀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자. 이런 이야기들을 하여. 업무량에 따라서 수당을 좀 차등 지급하는 방안도 있고요. 아, 근데 그런 시스템을 바꾸는 건 신규 교사가 당장 어떻게 하기에는 좀 어렵겠는데요? 그렇죠. 당장은 어렵죠. 하지만 이런 논의가 학교 안에서 어떻게 진행되는지 좀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는 것, 그것만으로도 나중을 위한 큰 공부가 돼요. 뭐 성별 갈등 문제 있잖아요. 여교사 비율이 높아지면서 생기는 역할 변화가든지 아니면 남교사들의 업무 부담 문제 같은 거요. 또 세대 갈등도 있죠. 일하는 방식이나 회식 문화, 교육관 차이 같은 거요. 네, 세대 차이도 크죠. 이런 문제들도 마찬가지예요. 중요한 건 이런 갈등이 왜 생기는지 그 배경을 이해하고 또 학교 차원에서는 이걸 해결하려고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관심을 갖는 태도, 그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사실 제일 중요한 건 이런 갈등이 확 터지기 전에 평소에 동료들하고 신뢰의 잔고를 차곡차곡 쌓아두는 거예요. 신뢰의 잔고요. 재밌는 표현이네요. 네, 공식적이든 비공식적이든 자주 만나서 이야기하고 소통하면서 서로 믿음을 쌓아두면 나중에 문제가 생겨도 훨씬 수월하게 풀 수 있다는 거죠. 아, 그렇군요. 평소에 잘 해두는 게 중요하네요. 그 신뢰 잔고를 쌓는 구체적인 방법 중 하나로 아까 그 멘토-멘티 제도 활용 이야기도 나왔었죠. 네, 맞아요. 아주 좋은 제도죠. 경력 있는 멘토 선생님이 뭐 수업이나 학급 운영 아니면 여러 가지 업무 노하우 같은 걸 알려주면서 학교 적응을 도와주시는 거잖아요. 든든한 내 편이 한 명 생기는 거니까요. 이게 단순히 배우기만 하는 게 아니라 신규 선생님의 좀 참신한 아이디어를 멘토 선생님이 배우는 양방향 멘토링도 좋고요. 아니면 뭐 특정 분야 전문가 선생님께 도움을 받는 영역별 멘토링 같은 것도 효과적이라고 하니까 기회가 있다면 꼭 적극적으로 활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결국 정리해보면 효과적인 소통 기술을 익히고 또 동료들과 긍정적인 관계를 만들려고 노력하고 그리고 발생할 수 있는 갈등의 종류나 원인을 미리 좀 이해하고 마지막으로 멘토 같은 지원 시스템을 잘 활용하는 것. 이게 핵심이군요. 네, 정확합니다. 이 요소들이 잘 어우러질 때 학교라는 새로운 환경에 훨씬 더 부드럽게 잘 안착하실 수 있을 겁니다. 네, 오늘 저희가 나눈 이야기들이 당신의 첫 교직 생활을 시작하는데 좀 든든한 디딤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어요. 단순히 주어진 환경에 잘 적응하는 걸 넘어서서요. 당신이 먼저 나서서 동료들과 어떤 긍정적이고 협력적인 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을지, 더 나아가서는 어떤 학교 문화를 함께 만들어갈 수 있을지, 어쩌면 당신의 그 작은 시작이 생각보다 훨씬 큰 변화를 가져올 수도 있거든요. 이 질문을 한번 마음속에 품고 새 학기를 시작해 보시면 어떨까요?